AI 시대에 성적보다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라고 제가 좀 잡아놨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먼저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AI 개발회사 대표에서 AI를 알려주고 싶어도 현실적인 내용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이 최고인 건 부정을 뭐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공부가 최고죠. 물론 얘기 나오면 댓글로 엄청나게 많은 문매를 맞겠지만 성적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이죠. 공부 잘하면 아직까지도 입시제도 제가 AI로 해서 뭐 하셔라 뭐 하라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알아주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안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대학교 보내야 되고, 학부형님들한테 너무 창의적인 거 이것저것 얘기하면 이해는 가는데 그럼 뭐하냐. 학교에서 어차피 1등 하는 애 뽑을 거고 대학교는 보내야 뽑아주니까 일단 거기부터 보내야 되지 않냐.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만 갔다가는 제가 봤을 때 한순간에 대체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114 안내원이나 여행사 직원, 과거에 생각해보면 아마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 나쁜 직업이라고? 물론 현재도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직업의 귀천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욕심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직업 선택의 영역에서 봤을 때 대체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선망이나 아니면 좀 더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는데 요새는 아닌 직업들이 많잖아요. 10년 전의 직업들을 10년 이후의 직업으로 생각해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완전 선망의 대상이었죠. 왜 SNL 같은 데 보시면 거기에서 은행에서 나와 있고 우와 막 잘하는데 막 하는데,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은행 창구에 계신 분들도 대체가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볼 필요는 첫 번째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AI가 대체하면 소용없는 영역에 가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직업 대체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인간 대 AI의 싸움이에요. AI를 진짜 잘 쓰고 직업을 정말 잘하는 건 AI를 어느 정도 활용할 줄 아는 인간으로 키워야 되는 게 정말 큰 포인트자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되면 뭐예요? AI가 다른 법률에 대해서 다 상담하고 어느 정도 해보면 나중에 마케팅이나 광고비 많이 안 쓰면 일이 많이 안 들어올 텐데, 근데 적절하게 내가 변호사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도 AI를 통해서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인간이 정말 무서운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정 영역마다 우리 아이들을 창의성 있게 키워야 되고 응용성 있게 키워야 되고 AI가 어떻게까지 대체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변호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협회들은요, 장담하는데 더 단단해질 거예요. 왜? AI가 보급이 된다 그러면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회나 단체에서는 오히려 AI 관련된 게 더 도입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매우 높습니다. 화이트 칼라로 추앙받는 그런 영역들은 특정 영역에서만 부분적으로 AI를 도입시지, 그렇지 않고 완전 AI로 이 부분을 영역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해당 영역들은 절대 AI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향후에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 이건 뭐지? AI가 할 수 없는 것? 자, 이렇게 볼게요.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이 AI는 어차피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수조 개가 넘는 그런 문서들을 학습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어차피 그래봤자 AI는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앞으로는 또 학습된 문서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앞으로의 세상이긴 하겠죠. 간단하게 이 예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2024년에 현재 노벨상 어디서 받았습니까?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전부 다 AI 만든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아니, 물리학자랑 화학자랑 AI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간단합니다. 짧게 요약해드리면 화학업계에서 인간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한 용역이 AI가 개발을 했어요. AI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단백질의 주요 요소가 뭐냐? 인간의 난치병인 암이라든지 불치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앞으로는 AI가 기술 연구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럴 때 고여져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로 절대 키우면 안 됩니다. 창의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남과 다른 생각, 남과 다른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갖고 창의성을 갖고 접근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은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독창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만약에 내가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해보면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독창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보고 내가 부딪혀보고 새로운 접근으로 자꾸 뭔가를 시도해보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업 능력.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반장 부반장도 되고 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여기에서 AI로 이걸 좀 만들어서 활용해갖고 조사를 하세요. 너는 친구들 있으면 왜 너는 이거를 통해서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너는 이걸 통해서 여기서 문서를 만들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AI랑 같이 해서 뭔가 협업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은 향후에도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세 가지는요, 사실은 AI가 할 수 없어요.